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내일 오전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차량으로 갈아탈 지역으로 추정되는 베트남 동당역은 경비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로 떠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낮췄습니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찰이 중간 브로커인 전직 경찰 감모 씨의 지시로 클럽 버닝썬의 돈이 경찰에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버닝썬 공동대표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의 20대 청년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홍익표 의원은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 교환에 장애된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의 자작글을 올려 허위 광고를 한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아이디 수백 개를 도용해 광고를 요청한 업체들을 셀프 추천했습니다. 이번에는 북측 경호원 100여 명이 머물고 있다는 하노이 멜리아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북한 경호원들이 머물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곳에서 김 위원장이 머물 가능성도 더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호텔 밖에 곳곳에는 특공대들이 배치돼 있고 또 호텔 안에는 우리로 치면 청와대 경호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인들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2층에 저희 취재진들이 올라가 보니 북한 수행원들을 위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안을 보니 아직 아무도 없었지만 미리 북한 수행원들을 위한 회의 장소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호텔 안에 갑작스럽게 검문 검색대가 설치됐고요. 출입 인원들의 검문 검색도 시작됐습니다. 또 최고층인 22층과 21층에는 아무도 못 내리게끔 북한 경호원들이 막고 있고 아무래도 이곳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차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고 지도자 숙소가 유력한 만큼 북측 고위 인사들의 모습도 눈에 띌 법한데 어떻습니까? 봤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 반쯤 김창성 국무위원회 부장이 바로 이곳 멜리아 호텔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점검차 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선중앙TV 카메라 기자들이 주변을 촬영하고 경호 실무팀들이 곳곳에서 회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유력한 이곳에 미국 프레스센터가 차려졌다는 겁니다. MBN 취재진이 7층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 미국 국기와 단상이 차려져 있고 미국 방송사들을 위한 중계 부스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회담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일행과 미국 언론인들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MBN 뉴스 주지입니다. 이제 회담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 오락가락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으로의 출국 전 트위터를 통해 북미 회담의 분위기를 띄우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에 다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국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베트남 일정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반쯤 전용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하노이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 반, 현지 시각으로는 밤 8시 반쯤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두 정상 모두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하노이에서 계속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목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소 들뜬 트럼프와는 달리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And I hope we can make a real substantive step forward this week. It may not happen, but I hope that it will. 또 이틀로 예정된 이번 회담 일정과 관련해 하루일 수 있고 이틀일 수도 있다고 말해 회담이 하루만 열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행에 동행한 수행원들의 면면이 확인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행원에도 당연히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실세로 불리는 이방카 보좌관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은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 명단이 알려지면서 미국 측 주요 수행원도 관심입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참석이 유력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사안을 총괄하고 볼턴 보좌관은 외교안보의 사령탑으로 비건 대표는 이번 회담의 실무 협상을 맡으면서 핵심 인물로 등극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오수용 등 경제 라인의 합류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만남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실세인 이방카 보좌관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방카라는 인물이 배석을 한다면 그만큼 북한 쪽에 대해서는 회담의 어떤 진정성,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의 진정성을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두 사람은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차 모두 방한했지만 일정이 겹치지 않아 만남은 불발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금까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들은 거의 다 맞아떨어졌었죠. 이번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가 전망했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얼마든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선언인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은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남북미 중 사자협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북미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가 개방될 때 주변국들과 국제 자본의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 합의 가능성을 예견한 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하노이 롯데센터에 마련된 MBN 특설 스튜디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정광재 앵커, 황재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현장 나와주시죠. 네, 베트남 하노이 롯데센터 MB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이곳 현지 시각은 이제 오후 6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틀 후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실무진은 오늘 하루 무척이나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실무 협상이 5일차로 접어들면서 두 나라의 이견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정작 실무 대표는 오늘은 안 만났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비핵화 의제 협상을 책임지는 이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나흘 동안 만났지만 오늘은 만나질 않았습니다. 본국과 소통하면서 마지막 문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노이 외교 관계자는 지난 1차 정상회담 때보다 조금 더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점에서 그 ICBM 폐기만이 아닌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핵시설 폐기 같은 빅딜이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숙소도 윤곽이 이제 드러났죠. 네, 베트남 정부는 아직 두 정상의 숙소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미루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숙소가 정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곳 특설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멜리아 호텔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두 호텔은 직선 거리로 10km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예, 회담 장소는 어디가 유력해 보입니까? 네, 현재 회담 장소로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이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실무진이 머물고 있는 영빈관과 길 하나 사이에 둔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비서격인 김창선 부장이 거의 매일같이 이 소피텔 호텔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좀 동선이 어떤지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 소피텔 호텔은 1900년대에 개장을 해서 11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하노이의 대표적인 최고급 호텔입니다. 예, 이번 회담을 보는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는 길과 또 시내 중심가에는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가 함께 두 나라의 정상회담을 알리는 표지판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호안기엠 호수 인근에는 베트남 국기와 성조기, 인공기가 함께 걸려 있기도 한데요. 현지에서 만난 베트남 사람들 모두 어쩌면 하노이가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위협 요인을 없애는 역사적 장소가 될 수 있다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에는 그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무척 호의적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베트남에는 한류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무척이나 높은 상태입니다. 한국 취재진을 맡는 현지인들도 엄지를 지켜 세우면서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롯데센터 MBN 특설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곧 하노이로 전 세계에 눈이 쏠릴 것이니만큼 현장의 취재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3,000명의 취재진을 수용할 미디어 센터도 문을 열었거든요. 한국 기자들에겐 유일하게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하노이 번화가 호안기엠에 위치한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어제부터 기자들의 출입이 가능해졌는데요. 2차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 기자들의 본거지가 될 곳인데요.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센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이 취재진 전용 비표가 필요합니다. 비표를 보여주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센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쪽에 개별 언론사를 위한 미디어 부스가 설치돼 있고 3,000여 명의 취재진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뒤쪽 대형 화면으로는 실시간으로 회담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 안에는 MBN을 포함해 500여 명의 한국 취재진을 위한 코리아 프레스 센터가 설치됐고 국내 제빵업체 등이 국내외 취재진에게 무료 간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회담이 임박하면서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 언론들도 하나씩 센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Xin chào, hello.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vinh dự rất lớn của tôi khi tôi là một trong những phóng viên của Thông tấn xã Việt Nam, Vietnam News Agency, có mặt tại đây, tại trung tâm báo chí này để đưa tin sự kiện hội nghị thượng đỉnh Hoa Kỳ Triều Tiên. 양측 정상이 내일부터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회담의 막이 오릅니다. 앞으로 기자들은 현지 곳곳과 이곳 미디어 센터를 통해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중국을 횡단해 베트남 하노이를 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는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특수 방탄 처리가 돼 있다고 하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실까지 갖춘 이 초호화 열차엔 비상시를 대비해서 헬기도 실려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열차의 차체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차창 아래에는 노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우고 그제 평양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입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외 순방 시용했던 1호 열차의 외형과 흡사합니다.
웬만한 충격과 폭발에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차의 창문과 벽, 바닥은 특수 방탄 처리됐고 한객차는 아예 LCD 모니터와 책상, 소파 등을 갖춘 집무실 겸 회의실로 꾸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은 이 열차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화와 인터넷도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침실과 식당뿐만 아니라 응급 수술을 위한 의료실도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외신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해 열차에 소형 헬기까지 탑재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베트남까지의 장거리 여행이 있어가지고 시험 비행도 한두 차례밖에 한 것이었고 그렇다면 참매 1호보다도 1호 열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한 뒤로는 전용 방탄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 이 차량 역시 현재 열차에 실려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동당역에서 내려 육로로, 그러니까 차량으로 하노이까지 갈 것 같다고 아까 전해드렸죠. 그래서인지 동당역 하노이 170km 구간 곳곳엔 무장 군인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베트남 동당역에서 하노이역으로 가는 기찻길 주변은 허름한 주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차 안전을 고려해 김정은 위원장은 동당역에서 육로로 하노이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당역 인근 도심을 벗어나 하노이로 향하는 국도 1호선을 MBN 취재진이 직접 자동차로 달려봤습니다.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박린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보입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측 관계자들이 이미 답사한 만큼 산업 시찰 가능성이 점쳐진 곳인데 벌써 근처 경계는 강화해둔 모습입니다. Hôm nay không phải cấm đường. Ngày mai mới là. Đây mình đang bố trí những lực lượng để làm trật tự trên đường. 베트남 주민은 국가 차원의 교통 통제가 이례적으로 크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ức là họ di chuyển các cái nhà lãnh đạo ấy thì họ sẽ di chuyển ở cái cung đường nào thì là bên Bộ Giao thông Vận tải. 이곳 국도 1호선은 오늘 저녁 7시부터 10톤 이상 트럭과 9인승 이상 승합차의 통행이 차단됩니다. 또 내일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모든 교통수단과 사람의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당에서 하노이까지 170km를 차로 이동하는 데는 3-4시간가량이 걸립니다. 하지만 차량이 전면 통제되면서 김 위원장의 이동 시간은 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경제 시찰 후보지 1순위가 바로 하이퐁에 있는 빈페스트 공장입니다. 베트남 첫 완성차 업체인데 MBN 취재진에 자신들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조차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불꽃을 튀기며 쉴 새 없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합니다. 하노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하이퐁에 있는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 빈페스트 공장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바다였던 이곳 부지는 지금은 약 335만 제곱미터 크기의 거대한 자동차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울산과 같은 곳인데 베트남 청년들이 직접 키워냈다는 상징성 때문에 경제 시찰 후보지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퐁 지방정부 차량이 북한 대표단 숙소에서 목격되고 김 위원장이 27일 이곳을 찾을 거란 구체적 외신 보도까지 나온 상황. 실제로 공장 곳곳에선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델루카 대표는 빈페스트의 성장 방정식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So VinFast is doing in 24 months what most OEMs do in 36 to 60 months. It's happening here in Vietnam. It could happen anywhere.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일궈낸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미래를 구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이퐁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착관계 의혹이 있는 강남서가 클럽 버닝썬을 수사하는 게 문제가 돼 결국 이 사건은 광역수사대로 넘어갔죠. 수사대는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뒷돈을 건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대표를 소환하고 전현직 경찰관들의 계좌와 통신 기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이모 씨가 경찰에 출석한 건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지난해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경찰서에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이모 대표에 대해선 이미 3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오늘 출석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경찰로 흘러들어갔다고 보는 돈의 전달 과정과 최종 수수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받은 돈을 경찰관에게 전달하도록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강모 씨도 예고 없이 취재진을 찾아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증거와 자료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배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유착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클럽 관계자들과 전현직 경찰관 등의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경찰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 호남에서 활동하던 조폭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경찰서 내엔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듣기 위한 경찰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 버닝썬의 주주가 이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자격 검증 없이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이 위원회가 되레 자칫 유착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 명단입니다. 명단 마지막, 호텔 대표이자 버닝썬 주주이기도 한 최모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는 경찰 행정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구. 원래 명망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나 사회 지도층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흥업소 관계자 등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지만 버닝썬의 주주인 최 씨는 떡하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위원 위촉 과정이 철저한 자격 검증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집 공고 없이 기존 위원이나 일선 경찰서 과장급 이상 경찰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정한 뒤 경찰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력서나 평판을 들어보는 게 전부. 이력서에 굳이 적지 않은 기업 지분 소유 등은 살펴볼 수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시험조회 이런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고. 경찰발전위원회가 자칫 유착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지침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일각에선 아예 경찰발전위원회를 없애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공모와 재공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의중대로 환경부 간부가 임추위원을 압박해 인사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10일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자리에 응모한 16명 중 면접 대상자 7명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감사 자리에 응모했던 박모 씨는 서류 심사에서 12등으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임추위원 중 한 명이었던 환경부 황모 국장이 면접 후 회의에서 다른 임추위원들에게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임추위원 중 한 명은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황 국장이 환경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적격자가 없다. 다시 공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환경부 측에서 원하는 인사가 아닌가 보다 해서 그렇게 넘어갔고 이미 임추위원장과 상의된 걸로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의중대로 환경부가 인사를 했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환경부 간부가 공모 과정에서 직접 임추위원을 압박한 정황이 새로 드러난 셈입니다. 하지만 황 국장은 재공모 직전인 8월 애초 임명이 예상됐던 낙하산 인사 탈락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좌천됐고 이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모 실장이 임추위원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찰은 황 국장과 당시 환경공단 인사관계자를 소환해 면접 대상자 7명이 전원 탈락한 내막과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블랙리스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이틀 앞두고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거냐? 아니, 과거 얘기하지 말고 이젠 미래 얘기를 하자. 새 후보가 쫓고 쫓기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찰 DNA가 없다던 청와대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블랙리스트 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블랙리스트는 낙타의 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상임위별로 조사하기로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당대표 선거를 앞둔 새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아직 투표하지 않은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지지세 확보에 나섰고 황교안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태블릿 PC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국당은 내일까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모레 전당대회 현장 투표와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20대의 여론을 전 정부 교육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홍익표 의원은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사과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논란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청년이 사회에 느끼는 절망감을 언급하며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20대의 당 지지율 하락과 대북 적대의식이 이전 정부 교육 탓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대신 사과한 겁니다.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사과는 반나절도 안 돼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홍익표 의원은 곧바로 원내대표가 내 말의 취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는 겁니다. 홍 의원은 앞서 청년층의 극우화가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에서 촉발된다면서도 결론적으론 전 정부의 반공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이 당시에 젊은 층이 그 충격을 북한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준 거죠. 정치권 안팎에선 이전 정권과 언론을 탓하기에 앞서 홍 의원 역시 기성세대이자 정치인으로서 젊은 층에 대한 위로와 공감이 먼저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한반도의 가운데 섬처럼 서울과 충청, 전라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으며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은 내일 일주일 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3일절을 앞두고 연습 비행에 나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미세먼지에 가려 전투기 형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한강공원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친구랑 한강에 왔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바로 사서. 서울에서는 오늘까지 엿새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에도 미세먼지가 덮치면서 도심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안이 텁텁할 정도로 심하고 앞에가 뿌해서 주변에 어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심해요. 충북에서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서쪽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현재 중부 지역 중심의 고농도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진하여 영향을 받는 영남 지역과 대기 정체로 인해 일부 중부 내륙의 농도가 높겠고 서울에서는 일주일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최근 꼬막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산지 꼬막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국산인데 중국산 꼬막의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신동기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람들이 꼬막을 여러 팩 집어 쇼핑카트에 담습니다. 국산 꼬막이 800g에 3,980원. 중국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소비자들이 몰린 겁니다. 평소에 이 꼬막을 자주 먹었는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좀 싸가지고서. 꼬막의 몸값이 떨어진 건 올해 10년 만에 대풍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올겨울 국산 새꼬막의 80%가량이 생산되는 전남 등량만과 여자만 일대 바다가 따뜻했던 덕에 꼬막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늘었고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없어 폐사율도 낮았습니다. 전년 대비 한 3.5배의 수확 물량을 거두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크게 늘다 보니 2017년 20kg에 20만 원에 달하던 산지 출하 가격은 최근 들어 5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현지 어민들이 출하 포기를 고민할 정도입니다. 출하해봤자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출하를 안 하죠. 그럼 출하 안 하게 되면 바다에서 다 썩어버리죠, 이제. 이렇게 되면 펄에 남은 꼬막이 폐사해 썩으면서 생산량에 악영향을 끼쳐 내년엔 도리어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일반 광고는 못 믿겠어서 일부러 회원들의 후기가 올라오는 맘카페 찾는 분들 많죠. 그런데 여기 올라온 후기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전국 180여 개 맘카페에서 회원이 올린 후기처럼 위장해 허위 광고글을 올린 업체와 이를 의뢰한 병원, 학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한 게시글입니다. 신경치료를 잘하는 치과를 묻는 회원의 게시글에 특정 치과가 좋다는 추천 댓글이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쪽지를 보내준다는 이들도 댓글에서 추천한 치과와 같은 치과를 추천합니다. 회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 광고업체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정보 유통이 확대되면서 거의 광고 수단으로 맘카페를 광고업체 직원이 실제 회원이 올린 것처럼 한 아이디로 질문을 올리면 다른 아이디로 가짜 후기를 작성한 겁니다. 여기에는 사들인 아이디 800여 개가 동원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이런 일상 글들을 올리면서 실제 엄마인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를 몇 달을 공들여서 키운 다음에 주로 치과와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엄마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허위 광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넘게 전국 180여 개의 맘카페에 올린 허위 광고는 2만 6천여 개, 올린 매출액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허위 광고를 의뢰한 병원 관계자와 광고업체 직원 등 2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2030 청년들의 멘토링 축제 MBN Y 포럼을 위해 올해는 어떤 멘토들이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올해 MBN Y 포럼을 찾은 연사들을 민지숙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과정에 충실했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과 할 수 있다는 캔두 정신을 전하는 MBN Y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글로벌 연사들이 속속 입국했습니다. 이라크 내 IS 소탕 전투와 남수단의 기근 등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참상을 전한 중동 전문 기자 제인 퍼거슨과 for about 11 years, and I've been reporting there since just before the start of the Arab Spring. My experience has been basically covering a lot of hope and a lot of despair at the same time. 미국 유명 음악 잡지 빌보드 최초의 K-팝 전문 기자 제프 벤자민도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And then I wanted to share what I got so excited about with K-pop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wanted to do it on big platforms.
하쿠나 마타타 지금 시작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MBN Y포럼은 내일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모레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아이돌 그룹 아이콘, 배우 이재훈 등 청년들이 직접 뽑은 영웅들이 자신만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업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선보인 데 이어서 LG전자가 2개의 스크린을 탑재한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을 내놨고 화웨이는 밖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을 선보였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6.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6.2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린 듀얼 스크린 케이스를 부착하자 2개의 화면이 동시에 구동됩니다.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입니다. 마치 2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지도를 보면서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단에는 게임 영상을, 하단에는 게임 컨트롤러를 띄워 게임 몰입도를 높입니다. 이처럼 듀얼 스크린으로 휴대성과 콘텐츠 활용도를 높여 폴더블 폰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인데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5G 시대가 들어오면 그 대용량의 영상과 그다음에 그 고화질의 게임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화웨이 역시 폴더블 폰 메이트 X를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 적용된 점인데 화면을 안으로 접는 삼성의 갤럭시 폴드와 반대 방식입니다. 화면을 펼쳤을 때 크기는 8인치로 갤럭시 폴드보다 0.8인치 크고 가격 역시 70만 원가량 더 비쌉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K리그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을 앞두고 외국인 선수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 열렸습니다. 한국 문화도 공부하고 친목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활약할 외국인 선수 대부분인 64명이 쓰는 언어와 문화권에 맞춰 9개 테이블에 나눠 앉았는데 제주 마그노 등 브라질 선수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은 재경 브라질 향후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K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선수로 꼽히는 김해시청 신혜손 골키퍼 코치의 강의로 시작된 교육. 선수들은 대선배의 말씀도 경청했지만 2007년부터 K리그를 경험한 현역 선수 대안의 한마디에 주목했습니다. To respect Korean culture, Korean way of life, and I think everybody will enjoy and have a really good time here. 오전 교육이 강의 중심이었다면 오후 교육은 제기차기와 붓펜으로 자신들의 한글 이름을 직접 써보는 한국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발을 쓰는 선수들이라 제기차기는 대부분 잘했고 붓펜으로 한글 이름을 쓸 때는 한자 문화권인 베트남 출신 콩푸엉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알리바야프 등 아시아 선수들이 실력을 뽐냈습니다. Это ихний менталитет для нас и узбекским народом похоже для узбекским народом. Это для меня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ихний менталитет. 모처럼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함께 받은 한국 문화 적응 교육. 시즌 준비를 위한 고된 동계훈련 중 망중한 같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날은 봄처럼 포근하지만 미세먼지로 종일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입자가 더 작아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더욱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 세종시와 충북, 경북과 부산, 울산 등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일평균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전에 나쁨 단계까지 올라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영남 동해안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낮겠지만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한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에서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한 대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에는 남부지방에, 목요일 오전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예상되고요. 3일절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회 맞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있죠. 모레 열리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덕입니다. 모처럼 뜻을 모아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사진 촬영을 한 거죠. 이런 모습이 대북 이슈에만 그치는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 문제까지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